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부터 1598년 11월 29일까지 진행된 전쟁입니다. 전쟁 기간은 햇수로는 7년, 개월수로는 80개월, 일수로는 2421일입니다. 이 2421일 동안 수많은 전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사라져갔죠. 하지만 또 시간의 아로 새겨질 전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1592년 4월 13일 이날부터 시작했죠. 그렇다면 임진왜란의 첫 번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산진 순절도와 동래부 순절도라는 그림으로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이야기는 1592년 3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이키섬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휘하이 마쓰라 시게노부, 아리마 하리노부 등과 2만여 군사를 이끌고 쓰시마로 건너갑니다. 이들을 맞이한 사람은 쓰시마 영주 소우 요시토시였습니다. 소우 요시토시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였습니다. 이후 장인과 사위는 한 달 정도 쓰시마에 머무르면서 순풍을 기다립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진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쓰라 시게노부, 아리마 하리노부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 수뇌부였습니다. 소 요시토시,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 등은 조선 관료들과 알고 지낼 정도로 조선 통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승려였던 덴케이, 하급군이었던 요시노 진고자이몬 등도 있었는데 이들이 남긴 기록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역시 예수의 소속 포르투갈 신부인 루이스 프로이스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아고스티뉴라는 세례명으로 불릴 만큼 열렬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고니시 유키나가 옆을 지킨 신부가 바로 루이스 프로이스였습니다. 어쩌면 쓰시마에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루이스 프로이스와 함께 승리 기원 미사를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재미있는 역사적 상상도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출신, 종교를 가진 고니시의 부대는 드디어 순풍을 만났습니다. 쓰시마 체류 한 달이 지난 4월 12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의 나이는 34세, 30대 중반에 들어선 고니시 유키나가는 선해탄을 건너 조선으로 향합니다. 4월 12일 08시 즈음 고니시 선단이 쓰시마에서 출발합니다. 고니시 선단은 8시간을 항해해 16시 즈음 부산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흔히 고니시 부대가 도착하자마자 상륙해서 격렬하게 전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직접 상륙했고 일부 병력은 선단에 그대로 대기시켜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부산포를 지키는 정발이었습니다. 마침 저령도에 사냥을 나갔던 정발은 처음에 고니시의 선단을 세견선, 즉 무역선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단의 규모가 너무 크고 조총을 쏘아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죠. 외관에 사람을 보내보니 일본인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발은 급히 귀환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때 고니시는 정발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목숨을 살려줄 테니 항복하라. 정발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왕에게 물어볼 테니 시간을 달라. 이후 정발 장군은 곧바로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부산포에 배속된 전선에 구멍을 내 자침시키고 유사시 병사를 소집하는 군역 시스템에 따라 인근 백성들을 부산진 안으로 집결시킵니다. 정발은 경주 정시로 당시 나이 39세, 공식 관직은 첨절제사였고 관품은 정삼품의 절충장군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차근차근 코스를 밟고 있던 고위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검은 갑옷을 입어 흑이 장군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정발 장군의 눈앞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민가를 불태우면서 전투를 준비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산진은 지금 어디일까요? 흔히 부산 동구에 있는 자성대 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부산진입니다. 임진왜란 이전 부산진은 그보다 조금 서쪽인 지금의 부산 동구 좌천역 부근의 동생병원과 전공단로였다고 추정합니다. 다음 날인 4월 13일 06시 즈음 이날 새벽 안개가 짙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새벽 안개 속에서 고니시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죠. 전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니시군은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통해 부산진에 접근합니다. 당시 조선은 방어 거점을 주진, 거진, 제진으로 구분하는 진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진의 정확한 명칭은 부산포로서 진관 시스템상 거진에 속해 있었죠. 본래 배속된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날 전투에 약 600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600대 2만,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발 장군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조선군은 성벽에서 활을 이용해 적을 저지합니다. 미리 깔아놓은 마른 배와 사람 어깨 높이의 해자도 효과를 보았지요. 하지만 일본군은 숫자를 앞세워 조총을 쏘면서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전투는 약 4시간이 지나 10시 즈음에 끝납니다. 전투가 끝난 뒤 아비규환이 펼쳐집니다. 정발 장군은 전투 중 총에 맞아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첩 애향은 자살했고 노비였던 용월과 기장사람 신옥 등도 사망합니다. 이름이 남지 않은 수많은 조선인도 최후를 맞죠. 신분이 높은 여인들은 일부러 수술칠에 용모를 감추고 탈출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름발이 흉내를 내게 했죠. 살아남은 소수의 백성들도 마룻바닥에 숨거나
동쪽 강가로 도망쳤지만 끝내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들은 마노우라고 하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네요. 부산진 사람들이 처절하게 외쳤던 마노우는 무슨 말이었을까요?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병사를 상륙시키고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대를 동래성 200m 앞까지 진출시켰습니다. 고니시군의 하급 무사인 요시노 진고자이모는 이날 전투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비지옥에서 죄인이 과보로 인하여 나찰로부터 괴롭힘받는 슬픔, 살려주십사 손을 들고 소리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 죽은 뒤의 일을 현생에서 보게 되니 나 자신이 지옥의 귀신이 될 것 같아 무섭다. 하지만 또 생각하니 무사로서 용맹함이 더욱 강해졌다. 부산진 전투 다음날 새벽 6시 즈음 고니시군이 동래성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진에서 동래성은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죠. 잠깐 동래성이 어떤 성인지 알아봅시다. 동래성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존재했던 성으로 1397년 9월에 축성되었습니다. 동래성은 왜구가 자주 침입하기도 하고 또 일본과 교육하는 창구였던 외관도 있어서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어 연계 시스템이 잘 짜여 있었습니다. 유사시 남쪽으로는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던 경상 좌수영이 바다에서 구원하고 북쪽으로는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있던 경상 좌병영이 육지에서 구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 지휘 체계상으로도 동래성은 유사시 경상 좌병영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죠. 고니시군이 동래성에 도착하자 동래부사 송상현도 원칙대로 경상 좌수영과 경상 좌병영에 SOS를 보냈습니다. 경상 좌수영은 경상 좌수사 박홍이, 경상 좌병영은 경상 좌병사 이각이 지키고 있었는데 박홍은 이미 성을 버리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이각은 동래성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면서 난 대장이니 성 밖에서 협공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인 소산역이라는 곳에서 구원군을 기다렸죠. 하지만 이런 행동으로 이각은 동래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래도 조방장 홍용관, 양산군수 조영규, 울산군수 이현성 등이 동래성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송상현이 이들과 함께 동래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송상현, 여산송씨로서 당시 나이 41세였습니다. 송상현은 26세의 문과에 급제해 중국 사신 지방관, 중앙부처를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나가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에 정삼품 통정대부에 올라 동래부사로 부임합니다. 보통 일반 부사는 종삼품이 임명되는 데에 반해 동래부사는 정삼품만 임명될 수 있었죠. 그렇게 부임한 송상현은 조일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지합니다. 스시마의 소요시토시, 야나가와 시게노부, 겐소 등이 연이어 찾아와 군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외관에서 일본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상현은 부임하자마자 성곽을 수리하고 해자를 팠으며 성 주변에 커다란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습니다. 군사훈련도 빼놓지 않았죠. 그리고 송상현이 예감했던 불안한 미래가 생생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커다란 나무 팻말에 전즉 전의, 부전즉 가아도라고 써보였습니다. 싸울 테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자 송상현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전사의 가도난,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긴 어렵다. 오전 10시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오전은 어두컴컴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군은 2만의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눠 동, 서, 남쪽에서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송상현은 동래성의 남문에 올라 지휘했습니다. 별장 홍윤관도 나도 공과 함께 죽겠소 라고 말하고 그 옆을 지켰죠. 일본군은 조총을 쏘면서 수많은 사다리로 성벽을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화살을 쏟아붓고 기왓장까지 던지면서 성벽을 사수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성벽에 오르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깃발을 긴 대나무에 매달아 성벽 위로 들어올려서 조선 궁수들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죠.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마침내 일본군은 성벽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향방은 남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갈렸습니다. 동래성은 반은 평지에 반은 산에 걸쳐 있었는데 한쪽의 성벽은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동쪽을 공략해서 동래성 내부로 진입했죠. 이미 3면이 포위된 상태고 수많은 일본군이 쏟아져 들어오자 동래성은 아수라로 변했습니다. 무기가 없던 일반 백성들은 낫이나 곡괭이를 들고 항전했습니다. 동래에 살던 김상과 그의 아내
딸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던지며 싸웠습니다. 아내와 딸이 기와를 깨트려 건네주면 김상이 던지는 방식이었죠. 이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맞섰고 일본군은 사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자 송상현은 동래부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군에는 2달 전에 송상현과 만나 친분이 있었던 다이라 시게노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송상현에게 길을 터줄 테니 몰래 도망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송상현은 거절하고 관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미인으로 소문난 소실이었던 금섬에게 관복을 가져오라고 하죠. 하지만 금섬은 관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잡히고 맙니다. 송상현은 관복 대신 의뢰용 관복인 조복을 갑옷 위에 입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리고 부채 위에 시를 하셨습니다. 외로운 성에 달무리가 끼니 큰 진을 구할 수 없구나.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벼울 뿐이다. 그리고 종을 시켜 이 부채를 부친께 전달하라고 하죠. 곧이어 일본군이 들이닥칩니다. 그러자 송상현은 이웃나라의 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냐, 우리가 너희들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이런 짓을 하기에 이른 것이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군의 칼날 아래 전사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송상현을 관에 넣어 성 밖에 묻어주고 팻말을 세워 식별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투가 끝난 시간은 약 13시, 전투 시간은 약 2시간에서 3시간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최초로 상륙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45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죠. 이렇게 이틀 만에 조선의 좌물쇠인 부산진과 경상도 방어 거점인 동래성이 뚫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쟁 소식은 아직 한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3일이 지난 4월 17일에 도착하죠. 하지만 이미 이때 경상도는 밀양, 양산, 김해가 함락된 상태였죠. 그리고 일본에서 제2진 카토키요마사와 제3진 프로다 나가마사의 부대도 도착합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생각은 무겁게 표현은 가볍게 하는 철학으로 역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